안녕하세요. 알면아니온 대표원장 김민환입니다. 양방에서는 뇌전증을 치료할 때 뇌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뇌파의 이상 흥분에 집중을 해서 이상 흥분을 줄이는 쪽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흥분을 억제하고 진정 효과를 강화시키는 항정간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한의원에서 치료를 할 때는 물론 뇌파의 이상 흥분도 진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뇌파의 이상 흥분을 유발하는 몸 상태에 더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은 뇌전증 환자분들이 뇌에 문제가 없는데도 뇌전증이 생기는 특발성 뇌전증을 앓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몸의 다른 건강의 문제가 결과적으로 뇌파의 이상 흥분을 유발하기 때문에 뇌전증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뇌 그리고 몸 치료라고 명명을 해서 뇌의 이상 흥분도 조절하지만 내 몸의 상태, 즉 뇌와 함께 속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뇌파의 이상 흥분을 유발할 수 있는 내 몸의 건강 상태, 속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소화기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의 문제가 뇌전증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는데요. 실제로 나는 소화가 안 될 때, 체할 때, 답답할 때 발작 빈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뇌전증을 보이는 환자분들 중에 만성적인 소화기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한약 치료를 통해서 이런 소화기 문제를 개선해 줬을 때 뇌전증 발작 빈도가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전간제를 완전히 끊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을 진료실에서 자주 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연구들이 소화기 기능과 뇌전증, 즉 소화기 기능과 뇌가 서로 연관이 많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 연구는 건강한 사람보다 뇌전증 환자에게서 기능적 위장 장애의 유병률이 더 높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략 2배에 가까운 수치가 소화기 문제를 보이곤 하죠. 기능적 위장 장애라는 것은 특별한 원인 없이 소화기 증상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상부 위장관 증상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잘 체하고 더부룩한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하부 위장관 증상으로는 대변의 변화, 즉 설사를 많이 하거나 반대로 변비가 심한 그런 증상을 보이고 설사와 변비가 왔다 갔다 하는 과민성 장 상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배에 가스가 많이 차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죠. 두 번째로 살펴볼 연구는 크론병과 난치성 뇌전증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분은 크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분변 이식술을 시행을 한 환자인데요. 분변 이식술은 건강한 사람의 장에 존재하는 대변을 환자의 장에 넣어주는 처치를 말합니다. 이렇게 분변 이식을 하는 이유는 건강한 사람의 장에 존재하는 건강한 장내 세균총, 건강한 장내 생태계를 환자에게 이식해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환자가 앓았던 크론병은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장벽에 계속 지속적인 염증이 생겨서 설사를 하고 복통을 보이고 심한 경우 혈변까지 보이는 만성적인 질환이죠. 그래서 이 환자는 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분변 이식술을 시행했습니다. 분변 이식술을 시행한 결과 다행히 크론병 증상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의도하지 않았던 난치성 뇌전증 증상도 완전히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항전간제 발프로익산을 꾸준히 복용했던 환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2~3차례씩 꼭 발작을 보였던 환자입니다. 그런데 분변 이식술을 시행하고 나서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발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발작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전간제도 끊을 수 있었고 건강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화기는 뇌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소화기에는 아주 풍부한 신경이 존재합니다. 위뿐만이 아니라 장에도 풍부한 신경이 존재하죠. 이렇게 풍부한 신경은 소화기의 정보를 뇌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뇌에서 명령이 소화기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로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배가 아프기도 하고 과민성 장 증상에 있는 분들은 대변의 변화도 유발하게 됩니다.
뇌와 소화기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이유는 소화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이 우리 몸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물질들은 내 몸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외부 물질이죠. 그래서 당연히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를 하겠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내 몸에 해가 될 수 있는 독성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신경이 풍부하게 발달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만성적인 소화 문제가 있으면 소화기에서 뇌로 끊임없이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뇌신경이 끊임없는 자극을 받게 되고 과도한 흥분이 발생해서 뇌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약물 난치성 뇌전증을 가진 환자분들 중에서 미주신경 자극술이라는 시술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주신경 자극술은 뇌와 연결된 미주신경 주위에 전극을 삽입해서 전기 자극을 주는 치료입니다. 약물로 치료되지 않는 뇌전증, 그리고 수술도 할 수 없는 뇌전증을 가진 분들의 증상 조절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주신경 자극이 뇌전증 증상 조절에 효과가 있다는 말은 반대로 소화기의 이상 증상이 미주신경을 타고 뇌파의 흥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 증상이 개선이 되면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파의 이상 흥분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의미도 되죠. 이렇게 소화기 기능의 문제가 뇌전증의 원인이 되는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공통된 증상을 보입니다. 당연히 만성적인 소화기 증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배고픈 걸 참지 못하고 항상 많이 먹으려고 하거나 소화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식습관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소화기 증상뿐만이 아니라 공통적인 체질적인 특징을 많이 보이곤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움직이는,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일을 많이 벌리지만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상하게 겁이 많거나 긴장을 많이 하거나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본인은 부족하다, 나는 잘났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자존감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주눅 들어 있으면 당연히 소화기 증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뇌전증 발작의 빈도도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소화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뇌전증은 특정 뇌전증 증후군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웨스트 증후군이나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드라베 증후군, 양성 롤란딕 증후군, 측두엽 뇌전증 등 다양한 뇌전증 증후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소화기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소화기 증상을 개선해 줬을 때 이런 뇌전증 증상들이 개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처럼 소화기 문제가 원인이 되는 분들은 다양한 뇌전증 증상을 보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상당히 격렬한 뇌전증 증상을 보이는 분들에게서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전간제로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 중에서 이런 소화기 문제가 원인이 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환자분들께 처방되는 한약은 기본적으로 화한 느낌이 나는 한약이 많습니다. 비유하자면 박하차를 진하게 마셨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 한약들이 많습니다. 신경은 시원해지면 흥분도가 진정이 됩니다. 반대로 열이 나면 흥분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약을 복용해서 머리가 시원해지고 뇌가 시원해지면 흥분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될 때 이런 화한 약을 복용하게 되면 소화가 잘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간혹 소아들의 경우에는 이런 한약을 복용하고 나서 배가 조금 아프다라고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방해드리는 이런 약들이 소화기의 문제를 유발하진 않습니다. 다만 화한 느낌이 나는 약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약재들이 소화기를 자극했을 때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불편하고 싫어서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극들은 오히려 소화기를 튼튼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자극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한약들은 치료의 반응이 상당히 빨리 나타나는 편입니다. 대부분 일주일 안에 증상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발작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치료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뇌파의 이상 흥분을 진정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한약을 종료하면 쉽게 재발할 수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뇌파의 이상 흥분 그리고 소화기 증상이 완전히 개선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상이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한약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소화기 문제가 원인이 되는 뇌전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화기 기능은 뇌 기능, 특히 뇌전증 증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전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소화기 기능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항전관제로 조절되지 않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을 가지고 계시고 앞에서 설명드린 뇌전증 증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한약 치료가 뇌전증 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